네, 닥터박의 공모주들 매월 마지막 주 하고 있는데요. 그래 오늘 또 박성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요. 지금 블랙시트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뒤숭숭해요. 그죠? 오늘 뭐 더군다나 새벽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뭐 당연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시장은 올랐었잖아요. 되게 많이 그죠? 많이 그러니까,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또 여러분들 또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혹시 월요일에 걱정하실 텐데 또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틀 동안 먼저. 이럴 땐 매를 먼저 맞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요. 일단 요번 달에 큰일이 있었어요. 네. 호텔 롯데 상장이 지금 취소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데 우선 살펴보면 호텔 롯데가 IR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갔었다 하더라도 상장이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갔을 확률이 되게 컸고요. 그 공모가가 크다는 이유로, 높다는 이유로 많은 기관들이 수요 예측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올라갔더라도 안 좋은 확률이 좀 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씁쓸했던 점은 이게 호텔 롯데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올해 가장 큰 대우 중 하나거든요. 전 세계 다 살펴봐도. 아, 그래요? 그래서 해외 투자들 관심이 많은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이나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해외 투자자한테 보인 그런 씁쓸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주시장, IPO 시장에서는 사실 롯데가 상장을 했으면 주식이 작은 묶여서 확률이 좀 커요. 그럼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안 됐으니까 다른 회사들한테 좀 반사이익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회사들 상장됐어요. 근데 이 부분 짧게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난주에 몇 개 회사가 됐죠? 스펙 빼고도 4군데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요. 우선 어제 브렉시트의 영향 속에서도 해성 DS가 상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밴드가 12,000에서 15,000원이었는데 인기가 좀 없어가지고 공모가를 12,000원에 밴드 하단가로 정했고요. 경쟁률 158.4대 1.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300대 1이 400대 1이 안 된 400대 1이 거죠. 안 됐네요. 그리고 태어난 날도 되게 중요한데 태어난 날 또 브렉시트였단 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12,000원 시작해서 시가는 16,700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2.57%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네? 공모가 12,000원보다는 2,600원 올라서 끝났습니다. 오, 버셨네들? 재밌죠. 그 어마어마한 시장 속에서도. 그러네요. 이러니까 블랙시트 때니까 오히려 더 이런 게 돋보이는데요? 사실 엄청나게 더 돋보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23일 날 두 바이오 회사가 상장했습니다. 녹십자 랩셀, 녹십자 회사의 자회사죠. 맞아요. 그리고 ST팜, 동아 소시오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둘 다 이제 비상장 제약회사들이었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공모가 밴드를 상회하는 공모가 가격을 정했습니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13,600원에서 15,900원이 공모가 밴드였는데 18,500원 밴드가를 상회하는 가격의 공모가를 자신 있게 선정을 했고요. ST팜도 밴드가가 24,000원에서 27,000원인데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29,000원. 왜냐하면 둘 다 기관 경쟁률이 700대 1이 넘었어요. 자신감이 생겼죠. 그렇죠. 또 재밌는 건 청약 경쟁률이 ST팜은 236.85대 1, 400대 1이 좀 안 됐고요. 그리고 녹십자 랩셀은 800대 1, 400대 1 훨씬 넘었죠. 근데 둘 다 시가가 2배 이상을 시작했어요. 녹십자 랩셀은 18,500원 시작해서 37,000원에 시가를 시작했고요. ST팜은 29,000원이 공모가였는데 47,000원에 시초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청약 경쟁률 ST팜이 조금 적었잖아요. ST팜은 되게 매력적인 회사인데 그래서 47,000원 시작했음에 불구하고 44,000원 정도로 어제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공모가보다 엄청 높죠. 그러네. 녹십자 랩셀은 대단합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제 모든 주가 차트가 파란색이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녹십자 랩셀만 어제 결국엔 상한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굉장히 좀 보면은 더 오히려 빛나는 게 이 IPO. 어제는 정말 녹십자 랩셀은 빛이 났죠. 그래요. 대단해요. 일단 지난달 경쟁률 400대 1이라는 거 이제 저도 그건 알겠더라고요. 지금 좀 질문했는데 400대 1. 이게 보니까 되게 400대 1이라는 게 간단한 투자법 같은데 참 매력 있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 또 그러면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먼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죠. 네. 공모주 투자의 위험과 수익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다시 네. 한번 정리 한번 예. 해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공모주 투자에도 저위험 저수익 구간이 있고 네. 고위험 고수익 구간이 있는데 예. 지난주에 설명드린 게 400대 1을 지키면 너무 많이 공부하지 않고 시간 노력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그 ST팜이 그거 아니야? 그렇죠. 녹십달 엑셀. 녹십달 엑셀. 예. 그렇죠. 지난주에 R&D 테크놀로지도 1433대 1을 넘었었는데 예.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400대 1만 지키면 여러분들이 뭐 높진 않지만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 예. 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인데 어쨌든 400대를 넘기려면 반장님 느끼셨겠지만 그 자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최소 뭐 1억에서 예. 몇 억 정도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그것만 소개해드리면 그 코너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좀 아쉽잖아. 예. 내가 몇백에서 몇천만 원밖에 없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인데요. 코넥스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코넥스 하면은 굉장히 거래량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 이거 위험한 시장으로 그렇죠. 알고 있어서 이 코넥스라는 거 상당히 힘든데 이 코넥스 시장이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코넥스 되게 저도 솔직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그쵸. 데거든요. 네. 예, 왜냐 잘 안 보게 되니까. 맞습니다. 이거 소개 좀 한번 저도 공부 차원에서 좀 오늘 배워볼게요. 한번 코넥스 시장을 먼저 알아야 오늘의 그 투자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네네. 반장도 한 20년 되셨잖아요? 네네. 주식하신 지? 예. 그럼 코스닥 시작할 때 분위기 아시겠네요? 아우, 그쵸. 예, 그때 사람들이 잘 모를 때인데. 모를 때죠. 하여튼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생한 시장이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이게 빨리 들어가서 분위기를 타면은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 같은 거는 그러잖아요. 잘 되는 펀드 항상 1호를 들어가라고. 그렇죠. 네, 왜냐면 잘 되는 맞습니다. 것 때문에 2호, 3호, 4호가 나오면 맞습니다. 그때 물린다 이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코넥스 시장이 출범한 지가 이제 2014년 7월 1일, 예, 3년 다 예, 됐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도 올해 7월이면 20주년이 됐는데 예. 처음에 코스닥 시장도 사실은 위험한 시장이었죠. 그렇죠. 네. 아무도 몰랐죠, 그때. 코넥스 마찬가지로 시작합니다. 코넥스 시장이 코리안 뉴 익스체인지의 그 첫 글자를 딴 시장이고요. 예. 사실 출범할 당시만 해도 시가총액이 4,690억 원. 되게 작았네. 근데 벌써 11배 성장했고요. 예. 상장 기업 수도 6배 이상 됐고 시총이 벌써 5조 원이 넘었습니다. 어우. 그리고 일평균 거래 대금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25. 예. 그럼 코넥스 시장이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요. 예.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뭐 시험 치는 게 아니니까 시험 치는 거면 코넥스가 뭐다 고르면 되는데.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용해서 이걸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 코넥스를 뭐 바로 뭐 투자한다 이런 거는 사실 저희 코너랑 안 맞는 거잖아요. 예. 재밌는 건 코넥스 시장이 현재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그거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업체가 2014년도에 6개, 네네. 2015년도에 8개고요. 예. 올해는 아마 10개 이상이 이전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되게 많네. 예. 그래서 400대 1을 경쟁률을 지키면 안전한 투자지만 예. 자금이 있어야 5에서 10%를 받을 수 있는 투자 그죠. 방법인데 예, 맞아요. 경쟁률을 결국에는 낮춰야 수천만 원 있는 분들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공모주 들어가기 전에 예. 경쟁률 있기 전에 예. 주식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코넥스 시장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요거 실제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실제 구체적으로 투자하는 한번 거? 설명해 드릴게요. 예, 좀 우선 구체적으로. 코넥스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예탁금 3억 원 있어야 된다. 예, 그런 그렇게 거 시작했다가 있잖아요. 작년에 예탁금 1억 원을 낮췄어요. 예, 낮췄죠. 근데 예탁금 1억도 없는 건 어떡해? 그래서 작년 7월에 소액 투자 전용 계좌가 생겼습니다. 3천만 원까지는 예. 그냥 그 현금 있으신 분들이 100만 원부터 투자 가능해요. 50만 원, 그래요? 100만 원, 만 원 상관없고 3천만 원. 최대 3천만 원까지 투자 가능한 소액 전용 계좌가 생겼고요. 그 또 재밌는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반장님 아시겠지만 그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이게 총장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고요. 네네. 투자금 5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된다고 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 하이힐드 펀드가 총장 45% 이상을 BB 플러스 이하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을 담아야 돼요. 그러면 공모주를 10% 우선 배정해 주거든요. 맞아. 뭐 이런 거 예, 있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국가에서 이 코넥스 주식의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반장님께서 거래가 없어서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많은 이제 그 방법을 통해서 코넥스 주식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넥스 주식이 아직도 시작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들어가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회사들을 찾아보면 좋은 투자 기회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르는 방법이니까 400대 1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코넥스 기업에 있어서 좀 이렇게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코넥스 코스닥 이전 상장 업체들 8개를 다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번 8개? 보실까요? 저도 상담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한번 보죠. 작년에 8개 회사가 이전 상장했는데 반영 보이시죠? 그 위에가 이제 연두색 부분이 주가고요. 아래가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때가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때입니다. 맞아요. 그럼 뱃셀부터 한번 보시죠. 한 5,000원을 오래 갔다가 이전 상장할 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모든 이전 상장하는 회사에 거의 다 나타납니다. 엑시콘은 좀 틀리네요. 엑시콘도 근데 코넥스에 있었을 때 샀다면 그래도 싼 가격에 살 수 있었겠죠. 코넥스에 있었을 때 수익률이 코스닥의 수익률보다 앞섭니다. 거의 다 그러네. 그 다음 장도 보시면 매직 마이크로 요거 하나 빼면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넥스가 수억을 투자해 살 수 있는 회사는 그 시장은 아니지만 수천만 원 정도 있는 분들은 정말 이전 상장할 만한 회사 중에 괜찮은 회사들을 분산 투자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코넥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듯이 이렇게 개인들이 HTS에서 그냥 매매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액 전용 계좌를 증권사에서 하나 딱 개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 통틀어서 하나를 이제 코넥스 전용 계좌로 개설을 하시면 그 계좌를 통해서 HTS를 통해서 코넥스에 있는 주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보니까 코넥스에 있을 때보다 코스닥으로 상장 이전됐을 때 전체적으로 주가가 좋다는데 그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충. 그럼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선 지금이라도 검색해 보시면 올해 상장을 예정한 기업들이 벌써 10개 정도 됩니다.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R&D 테크놀로지 이번 주에 상장했거든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 업체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코넥스에 있는 업체들은 이전 상장 준비한 회사가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바로 이전 상장할 정도로 다가온 회사들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한 1년 후에 이전 상장할 회사, 지금부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거래소나 예를 들어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가 그래도 감시 시스템이 꽤 세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코넥스 기업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맞습니다. 감시 시스템이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코넥스 기업들이 올해 이제 합동 IR도 직접 했고요. 그래서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 공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다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 중에서 코넥스 기업을 잘 살펴보시면 정말 엄청난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래소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주가 척척 뽑는 회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사실 코넥스에 그냥 상장한 회사만 내가 사겠다만 하더라도 코넥스 기업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300%가 넘습니다. 1년 동안에? 지금까지 보면 상장에서 지금까지. 그래요? 그럼 상당히 매력이 있네요. 정말 매력적인 시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주목할 만한 기업도 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거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완전히 사견임을 전제로 지금 코넥스에 상장한 기업이 123개입니다. 몇 개 더 상장 준비하고 있고 또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회사도 10몇 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투자할 만하게 생각하는 기업들 좀. 그 중에 이제 올해 이제 한번 제가 투자할 만한 기업을 좀 뽑아오긴 했는데 올해 이전 상장을 준비한 회사가 있습니다. CIS 2차 전지를 만드는 설비를 만드는 업체고요. 그리고 아시아 종묘
아시아 종묘. 예, 이런 회사들은 올해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또 재미있는 회사 중에는 핀테크, 요즘 많이 유명한 핀테크. 회사. 예. 예. 핀테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뭐 피노텍이라고. 아, 피노텍. 예, 한번 공부해 보시면 예. 아, 정말 매력적인 회사구나. 아. 그리고 원텍이라고 그 레이저랑 초음파 예. 치료기기 전문 업체고요. 아. 그리고 수공구 전문 업체 세신 버팔로인데 예. 또 전 세계 그 시장 점유율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아. 그 유투바이오라고 체외 진단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이 회사도 재밌고 미래자원 ML 다 공부해볼 만한 회사고 내가 한 몇천만 원, 한 3천만 원 정도 있다. 그럼 네. 이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내년까지 한번 투자 기다려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아, 개인적으로 재밌는 거 볼 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공모주 시장 이제 얘기해 주시죠. 예, 브렉시트가 있었지만 네. 예, 그래도 공모시장은 매력적인 거 보셨죠 이번 주에? 예. 아름다운 회사 있었습니다. 아, 예. 봤어요. 우선 그 청약 경쟁률이 정해진 회사 두 회사가 있어요. 어디요? 로스웰이 현재 청약 경쟁 328.18대 1입니다. 로스웰이 그 우리 생활할 때 이거 뭐 이렇게 그 뭐야 열쇠 같은 거에 보면 아닙니다. 그 중국 업체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재미있는 게 한일이구나. 예, 중국이 사실 요즘에 저평가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리스크가 좀 크지 예, 않나요? 그것 때문에 원래 5월 수요 측 6월이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상장을 예. 공모가를 확 낮추고 신주를 늘렸어요. 아. 그게 이제 기관들한테 조금 어필이 되면서 예. 공모가 3,200원이고요. 예. 청약 경쟁률이 기관이 386.96대 1, 예. 그리고 일반 경쟁률 328이 좀 넘었는데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다음 주 바로 상장이고요. 예. 그 대유 위니아 에어컨 김치냉장고 유명한 예. 코스닥 상장합니다. 7월 13일 날 상장하는데 여기 경쟁률이 아직 안 나왔어요. 왜요? 청약이 다음 청약이 주입니다. 다음 주. 한번 지켜보시고 바이오 리더스도 청약이 6월 27일, 28일입니다. 경쟁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PNC테크가 7월 4일 날 상장하는데 680대 1입니다. 680대 1. 예.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공부 삼아 들어가 볼 만하죠. 400대 1이 넘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7월 4일 날 상장을 하니까요. 청약 규모가 작아서 청약 경쟁률이 셌는데 예, 한번 재밌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하여튼 뭐 이게 요번에 블랙시트 때문에 시장 흔들렸을 때 특히 60잘 엑셀이 워낙이 네. 화려함을 뽑아줘서 이 공모주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진짜 피부로 직접 느끼셨던 한 주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걸 읽은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은 네. 언제든 재앙이 시작됐음을 알아야 한다. 재앙이 시작될 수 있음을. 네.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다. 그런 변두리,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곳에 좋은 기회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시고. 하여튼 다음 달에는 더 또 새로운 거를 예. 많이 좀 저도 배웠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지금 시국이 여러 가지 지금 주식 시국이 핫수선해졌어요. 하여튼 예. 무사하게 다음 달에도 뵙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선물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선스프레이
02-786-102-1023, 023-3366-8288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방송 처음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완벽한 타이밍은 안 와요. 영원히 안 와요. 뭣도 괜찮아지고 뭣도 괜찮아지고 뭣도 괜찮아지고 와 이제 진짜 막 미친 듯이 주식 사도 되겠구나. 이런 타이밍은요 영원히 안 옵니다. 예, 그건 확실해요. 왜냐? 제가 20년 동안 주식판에 있어 보면서요 그런 타이밍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결국 뭐냐? 누가 위기냐 기회냐 기회 아유 내가 이제 이게 기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하세요. 아유 내가 IMF로 다시 돌아가 봐. 아유 그럼 내가 집 팔아서 내가 다 해가지고 내가 어유 하지. 예를 들어서 9.11 때 내가 그때 바닥일 줄 알았다니까. 이런 말들을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 다 나중에 많이들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그게 기회인 줄 몰랐어요. 왜? 계속 무섭다고만 했거든요. 근데 결국 계속 무섭다고 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이용한 사람이 없어요. 결국 뭐 주식, 뭐 IMF 때 뭐 크게 돈 번 자산운용사의 모 회장님 같은 경우도 결국 그때가 기회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서워할 때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기회는 와요.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여기서부터 급한 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회를 못 잡는다는 거죠. 왜? 무서움에 떨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야 내가 그때 기회인 줄 알았어. 그때 잡을 걸. 이 말씀들은 항상 주식판에 오래 계셨던 분들 무슨 무용담 같이 하세요. 그게 뭐 자랑이에요? 기회를 못 잡았으면서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자랑이라고 무용담들 같이 얘기들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때 크게 일어나거나 이러는데 항상 왜 똑같은 기회를 보고 왜 기회인 줄 모르십니까?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래서 방송 시작 전에 그거 보여드렸던 이유도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지금이 또 기회였다라는 걸 나중엔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이래도 소용없어요. 왜? 맨날 무섭거든요. 빠지면 무섭거든요. 그거 빠지면 무섭고 오르면 흥분하고 그런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는요. 그리고 완벽한 주식 타이밍을 기다리고 그런 분들은 주식시장 하지 마세요. 주식 100날 가도 돈 못 법니다. 아니 100날이 아니라 100년 가도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거 뭐 경제방송에서 맞는 얘기인지 몰랐는데 주식 하지 마세요. 주식 정리하십시오. 뭐 그렇게 100날 가도 그런 시각으로 돈 못 버는데 무슨 돈을 주식시장 왜 도전합니까? 신경만 쓰이지. 하지 마세요. 돈 못 벌 거 확실한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주식을 하는 거지 돈을 못 버는 게 너무 확실한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리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이용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노리셔야죠. 오히려 더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결국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성공을 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 회장님들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재룡이라고 합니다. 정재룡님? 예, 예. 예, 그래요. 재룡님 연세가? 37이요. 37이요? 예. 주식 경력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럼 재룡님은 지금 좀 전에 제가 했던 얘기가 아직은 피부로 막 와닿진 않았겠다. 그죠? 예, 예. 그런 상황을 막 이렇게 느껴보지 못해서. 그죠? 예. 근데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 진짜 잘 새겨 놓으세요. 이게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반장이 그때 그 얘기했는데 진짜 그러네라는 것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요. 어떤 주식 갖고 계십니까?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예, 매수가 얼마요? 이게 2,170원이요. 비중은? 45%요. 어휴. 예. 그리고 데코엔이. 예. 이게 4,100원이요. 예. 이게 30%. 예. 두 종목 갖고 있어요. 주식 하신 지 1년밖에 안 됐다 그랬죠. 1년인데 전에 이반장께서 투기하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네네네네. 투기하고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걸 생각해보니까 제가 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식을. 데코애니를 투기할 때 샀구나.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투자로 바꿔보자 해서 선택한 게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일단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시그널은 왜 투자로 생각을 하고 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 듣고 한 2주 정도를 주식을 안 했어요. 안 하면서 이제 네. 어디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갈 만한 데가 있을까 싶어서 찾다가
저 그 시그널에서 이제 또 업종 변경을 했었잖아요, 엔터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좀 생각이 많아갖고 혼자 막 소설도 써보면서 이게 선택한 거라서. 어떤 소설을 써보셨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소설 써보는 거? 네. 일단은 그 하면서 뭐 전환사채도 발행하면서 지역 인수를 좀 했는데 그 인설 그 멘토들들 보면 가수보다도 배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왜냐면 또 가수들은 어떻게 보면 또 잠깐 반짝하다가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아, 배우들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장기적으로 배우들이.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예. 갑자기 되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죠, 막. 왜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사놓고 잘 보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어가지고. 이 회사가 작년에 주가 되게 막 오르고 이랬잖아요. 예. 왠지 아시죠? 모르셨어요? 이 회사 이걸 면세점, 10월달에 사가지고. 면세점 진출했잖아요. 예. 면세점, 무슨 면세점? 화장품, 면세. 예. 맞나요? 예. 예, 화장품 면세점 진출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갔잖아요. 그죠? 속된 말로 근데 주가가 엄청 많이 그냥 전 이런 걸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주가가 해먹었다. 주가를 진짜 이게 얼마예요? 한 1,000원? 예, 한 1,000원? 1,000원이었나요? 아유, 한 500원. 500원 하던 주가가 얼마까지 갔어요? 4,500원까지. 그럼 몇 배예요? 9배. 9배. 9배 갔으면 당연히 주가 쉬는 건 너무 당연해요, 이거.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이 회사가 전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하나. 뭔지 아시죠? 이 회사 공부하셨다며 몰라? 제가 걱정하는 게 뭘지 딱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걱정하는 게 전환사채가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전환사채하고 또? 또 이제 뭐, 이번에 유상증자 했는데, 네. 그게 자꾸 연기가 돼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찝찝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회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증자할 때 증자 대금이, 그래요. 증자 대금이 뭐 어떤 것 때문에 연기됐다, 연기 좋아요. 근데 한 번 연기되고, 지금 이 회사 2번인가 연기됐죠? 맞나요?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예, 2번인가 3번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 요번 6월 30일 날이 증자 대금 또 납입일이에요. 예. 맞죠? 예. 요번에 또 연기되면 이 회사는 그럼 진짜 제가 봤을 때 진짜 위험한 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회사 증자 대금 들어올 게 얼마냐면 200억 조금 넘죠. 210억? 10몇 억인가? 200억인가? 4억인가 올 거예요. 예? 214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 200억 정도예요. 근데 이거 증자 대금 내기로 하는 회사가 누군지 아시죠? 저도 이 회사 이거 시그널한테 하도 주식시장에서 말들 많은 종목에서 화이자신인가 그 회사죠? 예. 맞죠, 중국 기업. 중국 기업에 진짜 돈 많은 기업인데 뭐 요번에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문서적인 절차인가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다 뭐 이런 거 했던 거 저도 기사 봤었어요, 저번에. 근데 그것 때문에 210억. 그러면 요번에는 이 돈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문서적인 절차인가 무슨 뭐 이런 절차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연기된 거다. 그럼 요번에는 210억 얼마 안 되잖아. 중국 기업 큰 기업이래. 화이자신 큰 기업이라며. 그럼 진짜 얼마 안 되는 되게 작은 돈이잖아. 안 그래요? 요즘 중국의 웬만한 기업 축구 선수 하나 사는데도 200억, 300억 내더라. 그죠?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야. 그럼 이거를 만약에 또 연기한다 그러면 6월 30일 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 몰래,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일반 투자자들 몰래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돈 없는 애가 못 내면 이해를 하는데 화이자신이라는 거 중국에 되게 큰 기업이라며. 큰 기업이라서 뭐 요번에는 문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행정적인 거라서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들어올 거라며. 6월 30일 날. 그럼 6월 31일 날에는 증자 대금이 무조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또 연기를 한다 그러면 뭐야?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제가 무리한 스토리를 쓰는 건가? 아니야.
맞잖아요. 예. 아니 중국이 많은 화이자신이라는 중국의 큰 기업이야. 중국의 큰 기업 여러분들 보셔서 알잖아. 무슨 뭐 축구 선수 하나 사들이는데도 300억 이상을 써. 중국 큰 기업들 돈 많아요. 그래요. 그 돈 많은 애들이 200억.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서류적인 절차 미스가 났으니까 못 넣었으니까 요번에는 그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요번에도 또 뭐가 미스가 생겨? 이거는 누가 봐도 요번에 안 넣으면 이건 누가 봐도 의심해야 돼요. 전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다른 이유를 뭐 글쎄 모르겠어.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근데 뭐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중국 회사나 뭐 이런 것들 뭐 중국 돈 들어온다 하고 나서 뭐 한 거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요번에도 뭐 우리 시장에서 그런 거 한두 번 봐요? 아니 안 그런가요? 뭐 그렇게 하고 속된 말로 주가 해먹고 이런 거 여러 번 봤지 않나요? 기사로? 저만 본 건가?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 못 믿어주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요번에는 돈 들어오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 그럼 우리 믿어줄게. 아닌가? 그게 맞다고 전 보거든. 그래서 이 회사 무슨 뭐 사오면세점 뭐 용산 쪽에 그거 하는 거 저도 이렇게 그 방송 쪽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보여요. 거기 어딘지. 그래가지고 그 관광버스 와 있어가지고 하고 하는데 아 이게 면세점이 있네? 아니 뭐 이러면 아유 그러네. 그냥 저도 이런 거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글쎄요. 그 이 화장품 면세점이 어느 정도 잘 될지는 글쎄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어찌됐건 간에 이 그룹이 화이자라는 그룹이 화이자신이라는 데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어요. 이 회사는. 보시다시피 그때 예, 떨어지던 게 이제 면세점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떨어지던 게 그것 때문에 반짝했다가 다시 오르다가 또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거 어저께는 블랙스트 때문에 그랬다고 치지만 일단 여기서 이제 6월 30일 날 만약에 또 연기가 된다. 돈 들어오는 게 유상증자 대금이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지금까지 보던 시각과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왜냐면 3차까지 연기되고 계속 돈 안 들어오면 누가 봐도 그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45%거든요. 45%? 근데 일단은 이거는 비중을 45%에서요. 좀 과감하게 줄여주세요. 몇 프로까지? 15%까지. 네. 그리고 30%는 현금화. 아시겠죠? 30%는 현금화입니다. 왜냐면 이런 리스크가 아직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데코엔인데요. 데코엔이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많이 반성을 하셨다니까. 예, 옛날에 투기할 때 한 거니까 보면 어때요? 요번에 느끼시지만 투기하면 주식 함부로 이렇게 막 갭 주고 올라가고 이럴 때 사면 안 된다는 건 이제 느끼셨죠? 갈 때 더 갈 것 같이 막 했는데 어때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갭은 메꾸라고 있다고. 진짜 하락으로 다 메꾸죠? 예? 제가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 주식 나쁩니다. 무조건 이런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게 펀더멘탈 자체가 약한 주식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 올라가면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되게 많이 관심 갖는다? 근데 꼭 고점에서 사게 된단 말이야. 뭐 이런 데서 조금 더 먹는 것 같지. 근데 이런 데서 팔면 다행이지. 안 된단 말이야. 빠져. 그러면 빠지면서 이제 그때는 대응을 못 해요. 지금 우리 전화 주신 제롱님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대응하실 수 있는 거 있어? 없잖아. 그냥 얘가 올라오기만 기다리는 게 다잖아. 그죠? 이 회사의 매력이라는 거 찾아보셨어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중국발 그 뉴스만 보고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주식은 투자를 하시라는 게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올라갈 만한 이유를 찾았을 때 그걸 기다리는 거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올라가겠지 기다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빨리 인정을 하고 나오는 게 더 나아요. 왜? 여기서 샀으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예, 여기서 샀어도 잘못된 거 알면 나와야 돼요. 저도 그거 참 쉽지 않은 결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도 잘못될 때는 나오려고 해요. 저는 항상 노력합니다. 왜? 어쩔 수 없거든요. 왜? 그래야지 다음에 다른 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감하게 좀 나오시는 전략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비중도 물론 30%에서 부담될 거예요. 그래도 잘못되는 건 알았을 때는 그때라도 빨리 잡는 게 더 낫다라고 봐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하여튼 요번에 블랙스트 이제 주식시장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 블랙시트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항상, 그리고 블랙시트라는 게 이게 막 발표됐을 때는 매스컴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난리를 치다가 어떻게 바뀌는지, 매스컴의 태도들은. 그런 거 꼭 체크하십시오. 왜? 이게 분명히 다음번에 또 쓰입니다. 이 경험이. 아시겠죠? 그래요! 저에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요. 한 명 더 될 것 같은데 빨리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경기도 양평에, 네, 경기도 양평이요. 예. 저기, 성이? 지영 엄마. 지영 엄마요? 네네. 지영 어머님? 그래요. 지영 어머님,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NHN 엔터테인먼트, 예, 62,000원에 예, 50%. 예. 한 종목인가요? 예. 네, 삼성중공업, 예, 9,400원에 예. 10%. 끝. 예. NH엔터를 50% 사셨어요? 네. 이 주식 잘 아시나 봐요. 그냥, 페이크 성장성 때문에 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여기저기 경쟁력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이버랑 카카오페이랑,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고요. 언제 사셨어요? 한 달 됐나? 한 달? 네. 그래요. 일단 뭐 삼성중공업은 10%밖에 안 되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NH엔터를 해드릴게요. 예. 50%씩 되는데. 뭐 NH엔터는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잘 아세요. 특히 NH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담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관심들이 큰 종목이에요. 혹시 저희 방송 쭉 오래 보셨어요? 아닌가요? 네, 오래 봤어요. 네. 그래요. NH엔터를 시종일관 좋게 얘기한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저밖에 없어요. 네. NH엔터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다 할 때도 혼자 욕먹으면서 그냥 전 NH엔터에 대한 생각을 안 바꾸고 있어요. 그죠? 네. NH엔터 근데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잘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예. 올라오고 있어요. 외국인들하고. 근데 저는 NH엔터가 결국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생각을 지금도 안 바꿉니다. 예. 왜 안 바꾸냐? 저는 솔직히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때도 주가 빠질 때도 그렇고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주가 빠진다고 말 바꾸는 거 제일 싫어요. 주가 오른다고 말 바꾸는 거 제일 싫어. 그건 애널리스트나 우리나라 방송하시는 분들도 다 자기 생각이 만약에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을 바꾸지 마십시오.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지만 뭐 저 솔직히 실력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전 우리나라에서 자신 있게 말해요. 그건 뭐 인정해 주실 거야. 왜냐? 주식이라는 게 자기 생각이 그렇게 주가에 따라 변동되고 그렇게 할 거면 그럼 뭐하러 나와서 방송합니까?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딴 거 하지. 뭐냐면 저는 주가가 빠지고 지금 오른다고 할 때 이때하고 이때하고 생각이 틀려지질 않아요. 왜? 이때 좋게 봤던 거 지금도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요번에 발표 났죠? 뭐예요? 그 무슨 게임이에요? 약간 뭐 포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임들, 지금 그런 게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다시 좀 규제를 풀어주자라는 얘기 지금 공청회인가? 그거 요번 주인가 저번 주에 나온 거 아세요? 기사? 네. 예. 지금 이제 뭐냐면 전에 NH엔터를 옥죄했던 것들을 이제 계속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뭐 얘기했는데 페이커 같은 경우에 페이커 누가 그게 뭐 승산이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페이커에 대한 말도 좀씩 바뀌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제 증명이 되더라고요. 전 그거는 솔직히 되게 기분 좋아요. 뭐냐? 전 그때도 좋게 봤던 게 뭐냐면 이 지불 결제 시스템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하나에는 강점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그런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어느 정도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거의 페이커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나오죠.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잖아요. 뭐냐? 그런 부분들이 얘는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올라오는 거라고.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도 뭐예요? 얘네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 얘네 돈 페이커 NH엔터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 아니면 하는 분들한테 욕먹으면서도 얘네가 했던 게 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높이 산 게 그거예요. 뭐냐? 얘네는 욕먹으면서 진행할 길을 갔어. 뭐냐? 웹잼 팔고 뭐 팔고 이러면서 현금을 계속 모아놨어요. 비용 투자라는 거 알아요. 어디. 그래도 기본적인 거 계속 투자해야 될 건 하면서 대신 돈을 계속 끌어모았어요. 얘는 지금 웹잼 판 돈하고 뭐 그것만 갖고 있는 돈만 합쳐도 얘는 이제 자금력은 거의 충분해요. 네. 위기 다음에는 기회, 기회 다음에 위기예요. 혹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골을 넣어야 될 때 그때 못 넣으면 반드시 역습으로 골을 거의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위기 다음에 기회, 기회 다음에 위기입니다. 제가 오늘 했던 얘기 내 방송에서 여러분들 왜 기회를 못 잡는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위기 다음은 기회인데 위기일 때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이 도망쳐버리기 때문에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기회 잡는 사람들은 왜 잡는지 아세요? 위기 다음엔 기회가 온다는 걸 알거든요. 바로 지금 그겁니다. 이 NH엔터 똑같은 거예요. 뭐냐? 그 위기를 다 넘겼으니까 이제 기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매스컴에서 이제 점점 NH엔터에 대해서 갑자기 좋은 말로들 바뀌대. 보고서들도 갑자기 좋은 말로 바뀌고 그 안 좋게 맨날 악담하던 사람들이 다 바뀌대. 왜 그럴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시청자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고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그겁니다. 빠지면 무서워요. 도망가. 올라가면 이제 다 막 올라가고 나서 어머 이제 들어가도 되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위기가 기회로 바뀔 때는 모르고 있다가 왜 오히려 시장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때는 왜 그때 막 미친 듯이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실 거면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야 될 때 그때 과감하게 하십시오.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불확실성이라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비중이 50%인데 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이 주식에 대해서 완전 자신 있다. 여기서 만약에 또 흔들려도 안 흔들릴 자신 있고 이러면은 가져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중 조절하십시오. 왜? 주식은 욕심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욕심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냉정하게 이 NHN에 대해서 이반장같이 방송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더라도 왜 안 됩니까? 난 홀딩합니다. 내 생각 안 바뀝니다. 그렇게 버틸 자신이 있을 때 그때 주식은 비중을 늘리는 거지 그냥 될 것 같다는 거로 비중 늘려서 한두 번 주식 먹었다고 해서 절대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가 50%를 가져갈 만큼 이 주식을 잘한다. 왜? 이 주식 모릅니다.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어찌 될지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전 제 생각을 일단 안 바꿔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주식에 대해서 버틸 힘이 있으면 비중을 가져가고 아니면 비중을 조절하십시오. 그게 다음을 위해서도 꼭 좋습니다. 이 주식이 나빠서가 아니야. 이거 왜냐? 50%라는 건 자기가 승부를 건 겁니다. 승부를 걸었으면 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알 자신이 있어야 돼요. 누가 조롱을 하더라도 버티실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시지 않으면서 어쩌다 운 좋아서 들어가서 그 비중 가져가는데 먹는다. 대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다음에 100% 깨집니다. 100% 깨져요. 그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잘 한번 새겨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블랙스트 이겨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해서 감사합니다. 예,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이런 아마 이야기들을 좀 할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위기 탈출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할 겁니다, 오늘. 예,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광주 상공회에서 지하 1층 강의실에서요. 1시 반입니다. 시간을 잘 아세요. 오늘은 1시 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기독교 연합봉사회를 갑니다. 예, 이제 바뀌었어요. 장소가 대전이.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니까요. 2층 컨벤션 센터 장소 잘 확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로 들어갈게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예.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바닥 찍고 턴 돌리는 구간에서 해피림은 걸렸죠. 근데 괜찮아요. 일단 11만원 20%인데요. 글쎄요, 이거 뭐 빠르게는 못 올라갈 겁니다. 왜냐? 금리 인상이 이제 완전 물 건너갔죠. 예, 올해는 금리 인상 미국도 물 건너갔다고 보셔야 돼요. 예, 하반기에는 전 세계가 블랙시티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계속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가 저는 기대돼요, 솔직히. 이제 왜? 계속 좋은 얘기를 내놓을 거거든, 앞으로 시장들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금리 인상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나오시는 게 나아요. 예, 굳이 지금 보차 쓰지 마세요. 다음 종목. 예, 토니몰입니다. 예, 토니몰인데요. 토니몰이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는 패턴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바로 지금 매수가 근처 이게 나쁜 패턴이죠. 예, 여기 좀 있으면 거기 걸리죠. 예. 딱 보시면 전체 화면 전체로 한번 잡아주세요. 예, 보시면 신규 상장한 가격, 신규 상장했던 가격 근처에서 이제 신규 상장했던 가격에서 이제 잡힙니다. 곧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토니머리는 이 가격 근처에서 좀만 올라오면 이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 종목.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올라오다가 다시 밀리고 했는데 일단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간에 올라오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35,000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미치고 팔 주식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탈 주식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갖고 계시면은 매수가에 오면은 일단은 매도해서 현금화하는 거를 할게요. 다음 종목. 키스톤 글로벌입니다. 키스톤 글로벌. 요번에 제대로 한번 뽑았어요. 키스톤 글로벌 한번 제대로 뽑았는데, 일단, 이 키스톤 글로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여기서 지금 여기 한번 뽑아주고 이제 조정받고 오르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1,040원, 워낙 요 가격에서 매수했으면, 일단 나름대로 아직 요만큼에 보시면 어때요? 요만큼의 저건 있죠? 여유분은 있어요.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더 지켜볼게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이런 주식 50% 하기에는 좀 너무 부담되지 않나요? 이게 왜냐면 펀더멘탈이 다른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매수가 근처에서 한 25 정도 반은 팔고 반만 좀만 더 보더라도 반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펀더멘탈 자체가 따라가는 주식은 아니거든요. 다음 종목. GS건설입니다. GS건설. GS건설 지금 85%인데, 이거 너무 많다? 이건 아니에요. 28,000원인데요. 이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비중, 얼마? 25에서 30으로 줄여놓으십시오. 무조건 현금화하십시오. 그리고 GS건설은 솔직히 대형 건설사 중에 그렇게 매력 있는 애는 아니에요. 요번에 반등 좀 했다 그래서 이게 뭐 대장 건설사도 아니고, 얘도 약간 애매해요. 워낙 나빴다가 지금 조금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 확 줄여놓으세요. 다음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올 여름에 늦더위가 되게 심할 거라며요. 늦더위가 심하면 어떻게 돼요? 전력 소비는 또 늘겠죠. 근데 아직은 뭐 이 가정용 주택들 이거 다시 가격 재조정 생각해보겠다 그랬지만 지금 바로 저거 되는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값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물론 오늘 블랙시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기름값도 어느 정도 올라가서 안정적인 상태니까 갑자기 주가를 내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57,000원이면 30%면 요 정도는 일단 한번 좀만 지켜보세요. 어차피 이걸로 큰 수익 낼 생각은 없으실 거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래요. 블랙시트 나온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결과죠. 근데 뭐 아무도 예상 못했거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블랙시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워낙 계속 박빙이었기 때문에 안 됐으면 더 좋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뭐 블랙시트가 전혀 안 될 가능성이 뭐 여론조사 90대 10이다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세계 각국들은 좋은 정책들을 계속 내놓을 겁니다. 살리기 위한 아주 초강력 정책들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 그러면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이 결국 주식시장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